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막 500명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부가 일요일 날 이제 기본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 이하인데 이건 무조건 부과한대요. 무조건.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업소 방역 수칙 어기면 300만 원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한참 막 확산 일로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갔을 때 다 썼잖아요. 네. 근데 커피숍도 한참은 영업을 못했죠. 네. 영업을 했는데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커피숍을 갔는데 대충 다 느끼셨을 거겠지만 일단 출입자 명부 작성이 뜸해졌어요. 귀찮은 거야. 주인들도 그거 무조건 또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많은 분들이 또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마스크 다 벗고 막 자유토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처럼 하시면 돼요. 우리 딸은 밥 먹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들어서 입 집어넣고 마스크 쓰고 씹을 정도야. 그건 너무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런 건 좀 지켜줘야겠죠. 이게 3월 29일부터 계도 기간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4일 날 어저께부로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5일, 4월 5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10만 원, 30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기본 방역 수칙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3단계가 지금 이제 4단계로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4가지의 기본 방역 수칙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두 번째, 주기적인 소독과 관리. 이거는 업소죠. 세 번째, 출입자 명부 관리. 그 다음 네 번째, 방역 수칙을 제시하고 안내해 주는 것까지 4가지 기존의 기본 방역 수칙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방역 수칙을 업주가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삭제가 됐고요. 기존의 3가지 유지하면서 4개가 추가되는데 음식물 섭취 금지 부분이 하나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유증상자 출입 제한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우리 집회할 때도 집회 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업소들마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을 하기로 하고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신민님은 다 좋은데 강의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할 말 얼른 엄청 많아.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구 보러 가거나 축구 보러 가거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영화관 가시면 음식물 먹을 수 없어요. 영화관에 가실 때 팝콘 사서 못 들어갑니다. 꼭 아셔야 되고 물과 음료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요. 기억하시고 PC방은 디귿자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에만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자, 어쨌건 방역 좀 더 지키고 지금 이 백신을 맞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힘내시자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이제 지겹더라고. 힘들어 죽겠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자, 그리고 그 임대료 인상 논란 관련해가지고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를 낮춰서 재계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박주민이 뭐 그 관련된 법 발의자라고 그래서 막 비난을 받긴 받았는데 기존에 있던 세입자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9% 올렸다고 욕을 먹는 건 진짜 온당하지 않아. 전 일단 그렇게 보고요. 요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준 페이스북 하나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주호영은 전세 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 라고 답하고 만다.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기를 원하겠는가? 야, 조국 장관은 이제 새날의 고정 출연자가 되셨어요. 아, 근데 진짜 주호영 저 답변 뭐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고? 그건 전형적인 사업자 마인드죠. 국회의원이 할 대답은 아니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박주민 의원을 너무 많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해서 그리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박주민 의원을 너무 심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박주민 의원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박주민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하고 달랐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가난하게 생겨가지고 알고 보니 알부자야. 아니, 알부자 그게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알부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네. 집이 있었구나. 그냥 길에서 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한 채가 있네. 그러니까 뭔가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그 이미지의 반전 때문에 더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돼서 변호회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 그렇지. 장만했는데 그게 왜 욕을 먹어야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올렸다, 5% 이상 올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돼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돼갖고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2020년도 7월 31일이었습니다. 7월 31일 날 통과된 법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올린 날짜가 7월 달이에요. 7월 달이면 7월 31일 날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기도 전이고요. 아무 관계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법은요. 개정되고 나서 시행을 언제 하기로 돼 있냐면 6개월 이후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이에요. 1월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박주민 의원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보다도 낮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호영이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박주민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비교한다면 둘 다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9%를 올렸다가 그러면 100을 여러분들 20%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120으로 갔다가 다시 9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박주민 의원은 그거마저도 민주당이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마저도 포기한 것입니다. 확실한 정리. 역시 신민이야. 감사합니다. 강의 좀 해도 되나요? 네. 그건 안 돼.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했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욕을 먹고 나서 이렇게 바로 고쳤잖아요. 며칠 안 돼서. 그럼 주호영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공격용으로 써야죠. 이렇게 했는데 주호영은 뭐하냐, 국민의힘은 뭐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주호영은 23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람 같아요. 23% 올리고요. 23억 재개발로 돈 벌었고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요거 저는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왜 이거 몰라주냐 보다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 같은 수준 높은 민주국가에서는 다 압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건 박주민이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앞에 평등입니다. 아니 새로운 세입자랑 9% 올려서 전보다 9% 올려서 계약했다라고 하는 게 전후 사정을 보면 욕먹을 짓은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그거. 근데 그 가난한 이미지가 타격이 컸죠. 그렇게 생기면 집 있으면 안 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집이 한 서너 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맞는 거야? 빌딩 한 채 정도는 있어야죠. 그렇게 생겼으면. 물론 재벌인데.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그 얘기 이제까지 하시고